실무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자산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그쵸?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가 되면,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이 되겠고요.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보기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3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고요. 경영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되겠죠. 그렇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그렇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회계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 정보의 기간별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입니다. 2024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취득한 금액이 1,500만 원 기계장치를 구매했는데요.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비율이 나오죠. 그렇죠? 0.25 소수점으로는 0.2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일단 2번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죠. 그리고 뭐 연수학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정액법은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정률법은 비율을 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자, 여기 보기 4가지가 있는데 지저분한 숫자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계산 안 해봐도 3번입니다. 굳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할 수는 있어야죠. 1,500만 원 곱하기 0.25 하시면 첫 번째 연도 가치 감소분이 나올 것입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도도 1,500만 원에서 그 0.25 한 거 계산한 거 빼주신 다음에 또 0.25 해주시면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네, 첫 번째 연도 1,500만 원에 대해서 0.25 계산해 주시면 375만 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도 가치 감소분. 그리고 두 번째 연도는 1,500만 원에서 방금 전에 계산한 375만 원을 빼 주신 다음에 또 0.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도 가치 감소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김과장과 강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가와 나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단어로 알맞은 것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를 보시면 반품을 하지 않고 매입 가격에 할인을 받았습니다. 결함이 미비하여 여기가 중요한데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반품하지 않았다. 매입 환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자가 있는 거 2가지가 있죠. 매입 애누리가 있고 매입 환출이 있었어요. 근데 반품이 아니래. 매입 환출이 아니래. 그럼 매입 애누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나를 보시면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했다. 조기에 지급했다. 그렇죠? 이건 매입 할인이죠. 이건 하자가 있는 물건 아니죠. 그렇죠? 빨리 지급했다.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다음에 매입 할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사실상. 사실상 전산회계 2급, FAT 2급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문제가 안 나왔을 뿐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업무용 건물에 냉난방기를 설치했대요.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로서 내용 연수가 2년이나 연장되었다. 예상 사용 기간이 2년이 늘어났습니다.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한다? 자산가액을 더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산가액이 더 올라갔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 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수정전 잔액 시산표와 아이고 어려워. 여기 수정전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고요.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래요. 요건가 보다.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수정전 잔액 시산표. 아직 결산 분개를 하지 않았을 때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될 돈 100만 원이고요.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15,000원이네요. 그리고 각서 받은 거 200만 원이 있고요.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요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2% 충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100만 원에 0.02 곱해 주시면 되겠고 200만 원에 0.02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걸 충전하려고 합니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합쳐가지고 300만 원에 2%니까 0.02 곱해 주시면 6만 원이 되겠네요. 충전해야 될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네, 6만 원인데 이미 충전돼 있는 금액이 있었어요. 15,000원하고 3만 원이 있겠죠. 네, 45,000원이 이미 충전돼 있어요. 얼마를 더 충전하면 될까요? 그걸 물어본 문제는 아니고요. 네, 충전을 했겠죠. 그래서 6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매출 채권은 3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네, 요거 2%만 사실 곱했으면 됐어요. 네, 충전된 잔액은 6만 원이 결국에 될 것이죠. 추가적으로 충전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걸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 평가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의 직원이 출장 후 정산한 지출 내역서입니다. 이 지출 내역서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가지급금이 있었네요.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출장 잘 다녀오세요. 30만 원 일단 직원한테 줬고요. 이 직원은 이 30만 원을 들고서 KTX를 탔고요. 네, 숙박을 했고요. 네, 10대 해가지고 14만 원, 7만 원, 4만 원, 25만 원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30만 원 줬는데 25만 원만큼 지출을 했고요. 5만 원은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산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옳은 것은 네, 5만 원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장부 기록하잖아요. 5만 원 들어오고요. 네,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여비교통비 25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가지급금은 없애주셔야죠. 임시 단어니까 네, 오른쪽 대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장부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 평가 7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익 비용인 것은 1번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죠. 자산가액에다가 올려주죠. 더해주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거는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 뭔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잖아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 비용 안 나옵니다. 자, 3번이 정답.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네, 800번대로 네, 코딩을 하겠네요.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어렵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그거는 자본 쪽에 반영이 되죠. 어렵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벌었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년 뒤에 주식을 팔 거예요. 주식 변동이 되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수익 비용을 잡아주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입니다. 그래서 자본 쪽에 반영이 됩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따라서 4번은 자본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 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희진 씨 가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경우에는 늦게 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언제 발급해야 돼요? 공급한 시기에 발급을 해야 돼요.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됩니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전송, 지연 전송을 한 경우에는 늦게 전송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죠. 어떻게 보면 네,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혜민 씨 가도록 하죠. 모든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아니죠. 그렇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8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요. 8천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 계산서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 8천만 원이라는 규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하튼 모든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틀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정 규모가 아니라면 종이세금 계산서 써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현준 씨 가도록 할게요. 작성 연월일은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야. 필요적 기재 사항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작성 연월일. 작성 연월이 중요하죠.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죠. 네, 그거 많이들 헷갈리시죠? 세금 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 또 얘기해 볼까요? 공급하는 자가 뭔가 쓸 게 많죠.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런 것들 써야 되겠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되겠고 세금 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자, 명기 씨 보도록 할게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줘야 돼. 국세청장한테 알려줘야 돼. 맞는 표현이 될 것이죠. 실무 이론 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이 어렵죠. 생각보다 재화의 공급 과세가 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뭐예요? 물건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그게 10%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간주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10% 과세 되겠다.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10% 과세를 하죠. 자계사 폐변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10%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자 1번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를 넘겨주고요. 대가를 받았으면 10%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생각보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자 2번 보시면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돈 안 받았대요. 그리고 견본품입니다. 그렇죠? 견본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견본품 은근히 나오죠. 여러분들 AT 시험에는 좀 나와요. 네. 그리고 3번 보시면 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담보,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 되겠고요. 4번 상품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가 유가증권이건 유가증권 상품권 이쪽 자체는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아예 자체를.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실무 이론 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불공제되는 게 있었죠.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사유들이 있었어요.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죠. 사업과 관련이 있죠. 자, 그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것은 불공제 사유죠. 네, 요건 계산해 주시면 안 되고요. 다 업무용 구인 승승업자. 쌤 이거 1000cc가 넘어갔어요. 불공 아닙니까? 8인승 이하이고요. 1000cc가 넘어가야 됩니다. 엔드 조건 8인승 이하이고요. 1000cc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9인승이잖아요. 사업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2천만 원하고 300만 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거래처를 위해서 쓴 거,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는 불공제 사유죠.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가 안 된 사유, 불공 사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